begins in 3, 2, 1.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천국 복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이 땅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인류 역사를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경영해 가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금 국제 정세든 국내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세상에 정치 박사나 정치 논객들보다도 훨씬 정확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와의 이 전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어떻게 전망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대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배워가는 것이 주된 공부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볼 주제는 루비콘 강을 건넌 딥스테이트 하수인들의 최후 발악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 이것을 흔히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그렇게 말하죠. 딥스테이트 하수인들, 이것은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로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모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에 빌붙어서 모든 충성을 하고 국민들의 고통, 이 나라의 어떤 공산화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다면 영구 집권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국민들, 국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안정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목적한 대로 공산주의 또는 이 사회주의 기틀이 마련됐고 우리나라 곳곳에 하부 조직까지 이미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왔는데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인공기가 걸려도 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이미 거의 시골 말단 조직까지 이 공산화가 이루어졌다. 아니나 다를까요? 지난 광복절에 인공기는 아니다 하더라도 경기도 일부 지역에
한반도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가. 이렇게 해도 별 반응이 없고 별로 항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슬쩍 인공기를 다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냄비 속의 개구리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차가운 물을 점점 열을 가해서 나중에는 몸이 익어버릴 정도가 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뱀이 개구리를 먹을 때 그냥 덥석 먹지 못하잖아요. 야금야금 먹어 들어갑니다. 개구리 꼼짝없이 삼켜져 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공산화 조직이 되어가는 것이 이 모양이고 거의 완성 단계에 들었단 말이죠. 그냥 꿀꺽 삼키고 인공기 달아버리고 이제 총칼로 제압을 하고 하면 도리 없습니다. 그걸 지금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충성하고 있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위에서 시켜서 그런다. 위에 누가 있겠습니다. 제일 꼭대기에는 문재인이 있겠죠. 또 국회의원들,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들이 지금 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공산화법이고 꼼짝없이 국민들을 노예 만들어가는 그런 법입니다. 어떻습니까?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은 이미 이제 임기가 끝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별로 태극 집회라든지 우파에서는 힘 못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고 9명 모이라면 9명 모이고 몇 미터 거리를 두라면 거리를 두어가면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는 이런 투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말을 잘 들어가면서 전혀 불법적인 말까지 잘 들어가면서 이 문재인 정권 세력들이 웃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웃을 것입니다. 국민들도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마스크 쓰려니까 자기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해 가면서 문 다 닫아 놓고 마스크를 쓰고 운전을 해 갑니다. 시골에 참 이 공기 좋은 데에서도 일 나가는 이 농부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이것이 사기 아닙니까? 우리 애국자이신 경기도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계몽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듣지 않고 공갈 사기에 거의 비슷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자들이 보기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겠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뱀이 개구리 같은 백성을 꿀꺽 삼켜버리면 끝나는 이런 위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어나야겠고요. 지난 광복절에 보니까 여기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8.15 광복절에 집회 금지 안내 이 현수막을 곳곳에 걸어놓고 경찰들이 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서울시 경찰에서 집회를 금지하였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았지 않았습니까?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면 틀림없이 집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벗을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 방역법, 이것을 정치 악용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거의 뭐 축제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됐다고 말이죠. 근데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오세훈의 서울시 전역의 집회 금지 및 예배 금지에 대한 형사 고발, 그리고 헌법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놈들 볼 것 다 봤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 정치 행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또 배운 것은 더 이상 기존 정치인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왼쪽에 오세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옛날 자유한국당에 있을 때인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채울 수 있겠다. 한국당은 그런 때를 대비해서 대체 주자를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연설을 했던 모양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임기도 못 채울 것 같다. 그러므로 한국당도 그런 때를 대비해서 대체 주자를 마련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오세훈이가 굉장히 사나운 눈길로 얼굴로 문재인 대통령 저 자리에, 그 대통령 자리에 그냥 둬도 되나 파면한다 하는 아주 격한 그런 말을 격한 얼굴 표정으로 경고했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것처럼.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 꼭 같습니다. 동지들입니다. 영구내각제를 딥스테이트에 얻어내고 그 얻어낸다는 조건으로 우리나라를 딥스테이트의 시범국가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들의 경제를 망치고 참 고통받게 하게끔 자기들은 커튼 뒤에서 서로 술 마시고 밤이 되면 손잡고 친구 되고 지금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저 정치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전부 다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 같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연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인단 말이죠. 이제 그만큼 속았으면 국민들 이제 속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장 시켜놓았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8.15 광복절에 집회도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저 친구 시장 되자마자 어떤 애국집회 연사들은 참 젊은이들 감사합니다. 젊은이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보수 우파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출발점으로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파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대통령 후보 가운데 우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릴 우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더 이상 정치인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왼쪽에 오세훈입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래서 기대를 모았던 오세훈.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 지금 이 오세훈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입니까? 잃어버린 이 자유,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되찾겠다는데 그것을 경찰들을 시켜서 철망으로 막고 마음대로 광화문 어디 집회도 갈 수 없도록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이것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입니까? 오세훈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까? 또 한 가정한 거 보십시오. 오른쪽에 태극기 부대와 한 몸이다. 태극기 부대와 한 몸이다. 아마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국민대회인가 보죠.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가 있습니다. 거기에 탄핵이라는 글자 밑에 이렇게 건방지게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호입니다, 여러분. 이재호.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던졌던 이재호. 거기에 또 여기 오세훈이 와서 아주 열정적으로 정광훈 보는 앞에서 태극기 부대와 한 몸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의 연기 아닙니까? 태극기 부대와 한 몸이라니요. 태극기 부대가 도움이 되니까 나와서 연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태극기 부대와 한 몸이 되었다면 태극 집회를 문재인이 막는다 하더라도 이 시장 권한으로 그걸 틀어줘야죠. 왜? 이것이 합법적이거든요. 집회, 시위하는 것은 그건 합법적이잖아요. 막는 것이 불법이고. 여기 전광훈 목사와 오세훈 표정 한번 보십시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이 2022년 대선을 논할 때인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차기 대통령 누가 적합할까? 이렇게 해서 이미 대선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열심히 설문조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안타깝게도 우파의 대형 유튜버들이 거의 뛰어들어서 판을 갈아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할 땐 하더라도 지금 소위 우파라고 하는 이 대형 유튜버들이 나와서 거의 판을 깔아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파의 유튜버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초심을 버렸습니다. 애국의 목표도 버렸습니다. 우파의 방향도 버렸습니다. 그냥 하나의 대형 유튜브 같으면 제법 수입이 괜찮은 하나의 조그마한 직업이 되고 방송국이 되나 보죠?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라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합법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물론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우파 유튜브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도 대통령이고 살아있는 합법적인 대통령인데 합법적인 대통령을 이 불법 침략자들이 감옥에 처박아 놓고 자기들이 합법적인 대통령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 합법적인 대통령은 살아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파 유튜브 하면 제법 국민들, 이 우파들의 구독자와 또 헌금, 후원금 이런 것을 통해서 운영해 가고 있을 텐데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복귀는 전혀 주제에서도 빠져버렸고 이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 내 유튜브에 좀 수입이 늘어나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나의 괜찮은 직업이 된다면 그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흘러버렸습니까? 사명감은 없습니까? 그 구독하고 참 애타는 마음으로 조회를 해주는
이런 애국자들은 아예 마음에도 없습니까? 어떻게 2022년의 대선을 지금 우파 유튜브에서 깔아주고 있습니까? 판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로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2%로 2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9%로서 3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더라도 나라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준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하자? 누가 그러는데? 국민의 수준만큼 대통령을 뽑는데요. 자기들 수준에 맞는. 그래서 그 외국인이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사치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재명이가 누구며, 이낙연이가 누구며,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이건데 이들이 1, 2, 3위를 해요? 이런 대통령을 뽑자고 지금 애국 운동을 거의 5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시고 깨어나십시다. 나라 큰일 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대통령이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준석, 이 국민의 진당의 대표가 있죠. 이자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가 뜬다라는 이런 아첨을 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자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진당의 대표가 돼서 되겠습니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니, 윤석열이가 어떤 사람인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가 뜬다? 이것은 얼마나 국민들을 개돼지 바보로 만들었으면 하기야 그렇게 돼 있죠. 이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개돼지가 이미 되어 있죠. 이것을 말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봤으면.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입문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던 이 녀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이 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탄핵이 정당했다고요? 탄핵이 정당했다면 합법적으로 탄핵이 됐는가 이걸 알아야 할 텐데 이준석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나요? 탄핵이 인용됐나요? 탄핵이 인용할 것이 없으니까 그 이정미라는 여자가 헌법수 의지가 없어서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것은 이 불법이고 그런 권한이 없대요. 국민들에게서 선출된 그런 공직자에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답니다. 불법적으로 파면됐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유승민입니다.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다시 오더라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거나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지는 후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 자들이 하나의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영구 집권,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잘못됐거나 후회하지 않겠죠. 그런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자들이 국민의 행복을, 국민을 좀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잘못되었다거나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은 국민에게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화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는데 얘들은 어떤 국가관을 갖고 있건데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문재인에게 이런 말을 해야죠. 문재인에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한패입니다. 자기들끼리 동지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딥스테이트에 팔아넘기고 그 충성도 평가를 받아서 그래 너희 대한민국은 너희들끼리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영구 집권해 돌아가면서 영구 집권해 이런 거래가 있지 않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국민들을 고통을 안겨주면서 자기들 특권을 영구 집권을 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들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국민 앞에 겸손함도 없고 이런 걸 국민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양심에 갇혀 있습니까? 이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참 우울하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요? 이런 자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요? 또 이런 자들을 뽑아주겠다고요? 냄비 속의 개구리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황교안, 또 한간에서는 황교활이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고 있는 황교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내가 입당하기 이전의 일이다. 그걸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덮을 건 덮고 넘을 건 넘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 입장입니다. 이제가 대통령의 그릇입니까, 여러분? 탄핵은 내가 입당하기 전의 일이다. 입당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가 탄핵을 했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또 대통령 될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덮을 건 덮고 넘을 건 넘어야 한다? 탄핵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는 것 아니에요. 또 전광훈 보고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대통령 되면 장관 하실래요? 참 교활하죠, 여러분? 아니, 지금 그 정광훈 목사하고 제법 가서 얼굴을 내주고, 우리 여기 광화문 집회에 황교안도 왔다 갔어. 그러므로 우리가 정통 집회야. 그 좀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대통령 되면 장관 하실래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런 자들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좀 흥분하고 있나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자들의 얼굴을 저희 방송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상당히 죄송합니다. 참 보기 싫은 얼굴들일 텐데, 그러나 사실을 위해서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김무성,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탄핵이 그러냐 옳으냐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뻔뻔함만 보십시오.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고서는 자기들의 나이는 들어가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멀어져 가고 있고 끌어내려야 했나요? 딥스테이트의 하부 조직으로? 제가 이 자들을 딥스테이트 하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짓이 꼭 같습니다, 여러분. 즉 미국의 민주주의의 거의가 딥스테이트니까 미국이 하는 것과 한번 우리나라의 이 자들이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탄핵이 그러냐 옳으냐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가려내야죠.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벌금을 물고 그런 징역을 지금 5년째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징역을 살아가야 할 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종신형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탄핵이 그러냐 옳으냐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해야 됩니다. 이 자들은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려 했던 미국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국가 반역죄로 관타나모 수용소 또 다른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받고 총으로 또 교수형으로 처단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홍준표입니다. 탄핵은 끝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때입니다. 참 간사한 말이 들어있죠? 탄핵이랍니다. 탄핵. 불법 파면이 아니라 탄핵이랍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자도 그렇게 말을 했네요. 전 대통령은 합법적인 현재 살아있는 대통령입니까? 전 대통령입니까? 그 불법 파면이 합법적입니까? 한번 두고 보십시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으로 머릿속에서 지워져야 할 대통령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할 현재 합법적인 대통령인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네, 이번엔 안철수입니다. 탄핵이 인용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루었다.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고요?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까? 공산주의화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루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놓고 마음 놓고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럼 국민들을 정말 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공통적으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을 섬긴다고요? 국민을 위한다고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이라고요?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나마도 조금 낫다고 하는 최재형입니다.
법률적으로 그 결과 탄핵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걸 자꾸 우리가 드러내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법률적으로 그 과정도 다 맞아 들어갔습니까? 합법적이었습니까? 불법적이었죠. 그 결과 탄핵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가 올라갔지만 탄핵으로 인용할 만한 것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법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으므로 파면한다. 파면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국민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재형, 당신 혼자의 판단입니까? 탄핵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 국민들이 몇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로서 탄핵에 관한 견해를 밝힌 최재형 당신도 그 모든 사람들과 꼭 같은 동지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드러내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묻어놓고 다음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자고요? 참 어이가 없는 말을 많이 배우신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드려야죠. 무엇이 불법이었나? 대통령이라는 분이 아무 죄도 없이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얼마 전 사저까지 이 공매에 들어가고 경매에 들어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수치와 명예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국민들에게는요. 큰 도움이 안 되고요.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그것을 드러내고 건드려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는 걸 봐야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항상 해오던 생각입니다. 한 사람의 애국자로서 해오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와 꼭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제가 참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제목으로 보내왔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즉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계엄령을 선포하여 군정체제로 전환한다. 대한민국 재건 시까지. 두 번째, 국회를 해산하고 군정이 끝나면 축소된 인원과 권한의 새 국회를 만든다. 세 번째, 종북 세력, 친중 세력을 일망타진하여 수용소에 가두고 죄질에 따라 일정 기간 각종 국가 사업에 무급, 급여 없이 노동력을 제공토록 한다. 네 번째, 모든 시민단체를 효력 정지시키고 재검토 후 영구 정지와 재등록을 받는다. 다섯 번째, 전교조를 해산하고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기관원은 노조 설립을 금지한다. 여섯 번째,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해 수월성 교육을 장려하고 자사고와 외고 등을 육성한다. 기존 국뽕 쓰레기 같은 역사 교과서를 없애고 사실적 고증에 기반한 새로운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 일곱 번째, 모든 국가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특히 5.18 광주 유공자 중 부당한 자는 그 수령액을 회수한다.
또 부당한 가산점으로 공무원 등에 임용된 자들을 즉시 파면하고 그 자리를 2030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 8번째, 각종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다시 잡아넣어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기존 수감자들의 형을 무기로 전환한다. 9번째, 한미일 동맹을 즉시 최상의 수준으로 복구한다. 10번째,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를 최소화한 명예직으로 전환한다. 11번째, 각종 폐륜 범죄, 성범죄 등 특수 범죄는 최고형으로 다스린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15번째 여적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확인 시 소급 적용으로 즉결 처형을 시행한다. 네, 거의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런 내용만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선에 출마하고 있는 저 후보자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참 암담하셨죠? 미래가 암담해 보이시죠? 그러나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돌아오면 박근혜도 돌아온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병상련 관계에 있습니다. 처지가 꼭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이겨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동병상련 관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인터넷에 그런 그림을 올린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가운데 사진을 보면 이 탄핵을 당하고 이제 사주로 돌아가는 중에 연도에 많은 지지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참 덤덤한 담담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슬픔과 고마움을 억눌려 가면서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손을 흔들어서 답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에 보면 환한 얼굴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보십시오. 유경수 여사의 이 참 비극적인 이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인류 국가를 만들어 놓고 돌아오는 수모가 대통령직 파면이었습니다. 아마 마음은 놓고 울었겠죠? 그러나 보인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한 맺힌 눈물이었을 텐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이냐?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은 없던 걸로 하자, 넘어가자, 합당했다. 나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닦아주시고 청와대로 복귀시킬 것이다 하는 믿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적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를 앞뒤 검토해 보면서 그래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보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캐서린 맥퍼랜드 미 NSC 부보좌관이 방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 토요일에 특수군 태극기 집회를 모니터링하고 오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왔다가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촛불 집회가 대한민국의 민심을 담은 집회인지 아니면 태극기 이 집회가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이 집회인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오라고 현장에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왔던 분이 캐서린 맥플랜드 미 NSC 부보좌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짓 언론 선동에 의한 조작된 불이한 분노는 쉽게 타올라 금방 꺼지는 촛불이지만 진실과 정의에 의한 분노는 서서히 타오르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이 진실과 거짓을 먼저 파악을 했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가 건국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가 되어 북진 자유통일과 동북아시아사, 세계사, 구속사를 이끌어 나갈 영원한 한미혁명이라는 사실이 태극기 집회에 대형 성조기를 등장시키므로 트럼프에게 보고되었다. 대한민국, UN, 미국은 말세의 세계사와 구속사를 리드하는 삼위일체입니다. 라는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1시간이 넘는 이 보고를 굉장히 집중해서 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관심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대한민국과 유엔과 미국이 말세에 세계사와 이 구속사를 리드해 가기를 원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틀림없이 박근혜 청와대 복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아직까지 그 효력이 살아있다. 그 약속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북한을 지역으로, 자유대한민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로, 우리나라 웬만한 정치가들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북한은 사람이 가서 살 수 없는 생지옥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적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통일시켜서 이 생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왕래를 할 수 있는 한 민족, 한 형제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분명하게 그 요지에 이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저는 그것이 의당 연설이니까 연설을 해야지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맥플랜드 그 여성 국가안보 부보좌관 이 여성의 보고를 받고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 연설문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고 정말 세계 태평양 이 미국 중심의 세계 재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이룰 수 없다.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불법 침략을 해서 감옥에 넣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비켜갈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문재인이 하고 있다고 그랬죠. 매맞을 짓만 하고 있습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한국의 대통령 또 한국의 정부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그
그냥 하나의 문재인 정부라고 이렇게 불러버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의 GIF 이 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A4 용지를 들고 문재인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공적인 연설 현장에서 말이죠. 망신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롱을 당한 문재인, 참 화제를 뿌리셨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저렇게 망신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트럼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때 그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태극기 현장을 방문한 그 여성 보좌관의 얘기를 듣고 대통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 연설을 통해서도 이미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와주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에 퍼주는 것까지 전부 다 제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걸어왔습니다. 저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우리나라의 국격이 저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도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밉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 속에, 주황색 원 속에 성조기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가운데 통역관인데 자기도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에 한 나라의 대통령 자격으로 간 사람이 그 원 속에 대한민국 배지가 없습니다. 태극 문양의 배지가 없습니다. 저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못 보겠습니까? 무슨 이런 녀석이 있어? 아니, 한국 대통령으로 왔는데 배지도 안 달고 왔다? 잊어버리고 못한 것인가? 원래 이 생겨먹기를 그런 것인가? 자기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것을 포기한 친구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당했으면 그 밑에 글을 보면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나 보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릅니다. 통역은 필요 없습니다. 전에 들었던 것일 게 분명하니까요. 맨날 와서 그 얘기만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 대변인처럼 그 얘기만 하는데 전에 들었던 것일 게 분명하니까요. 이 폭소를 자아냈답니다. 트럼프 마음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 감옥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눈물을 닦아주고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 회복은 미국을 따라하면 된다. 그렇죠?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꼭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법 선거에 의해서 이미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됐고 전직 대통령처럼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적인 판면을 통해서 대통령직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불법을 제거하고 나면 현직 합법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대통령 또는 이미 쫓겨난 이런 대통령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참 괜찮은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부에도 있고. 그렇다면 어차피 불법이 됐건 합법이 됐건 이제 한번 물러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재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잃을 뻔했던 또 이런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합법
합법적으로 모시기 위해서 군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같은 사람도 자기를 그냥 내려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다시 미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피해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이 깨어지고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주 명분 있게 재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정말 나라를 위한 아주 즐비한 대통령 후보들이라면, 국가와 민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모셔오는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욕심을 버려야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돌아오도록 청와대로 모시도록 여기에 전념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할 텐데, 그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되어보겠다고, 대통령이 된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그 고집을 피우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미국과 지금 계속해서 이 고난을 받아온 우리 대한민국의 차이입니다. 차이. 국민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청와대로 모시면서 이런 전례를, 나쁜 전례를 깨뜨려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후보들 거의가 미국으로 생각한다면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 국가 반역죄를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기고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은 그들이 국가 반역자인데, 국가 반역자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서 모시고 또 살아가자고요?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 무식한 정치인들이 자기 탐욕만 노리고 국민들을 바보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로서는 바보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깨어나서 국민이 괜찮은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나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와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난번 얼마 전 이라크가 민주화 과정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국과 이 영국이 연합군 체제를 이루어서 이 이라크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인가 4년인가 군정 이 체제를 가지고 통치를 했었죠. 부서진 건물 다시 짓고 법을 다시 만들고 해산된 국회를 다시 국회법을 만들고, 그래서 민정에 이양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아니면 캐나다와 호주, 그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의 형식으로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의 문재인도 같이 끌어내려버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자유대한민국, 통일된 자유대한민국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죠. 여기 철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 오바마도 있고 클린턴도 있고 다 있죠. 국가 반역죄입니다. 국가 반역죄는 처단해야 합니다. 그 살기 좋은 자유대한민국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이자들은 국가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키고 어떻게 처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연구하고 고민하는 애국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 그냥 무책임한 그냥 애국심만 가지고 한번 희망사항으로 얘기를 엮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 이 얘기가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틀린 걸 전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씀이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있고 애국 집회의 목표도 잃어버렸고 방향도 잃어버렸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엮어봤습니다. 만일에 다음에 다시 애국 집회가 만들어지고 또 연사로 초대가 된다면 가서 꼭 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휴거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